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여름 휴가 더 즐겁게 알뜰한 해외여행 꿀팁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꼭 챙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큰 돈 드는 비행기와 숙소 예약은 좀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보는데 그 밖의 것들은 그냥 할래 이렇게 덜 따져보는 경우가 많죠. 환전, 통신사 로밍, 여행자 보험 같은 이 나머지 단계도 잘 아낄 수 있는 알뜰 정보 전문가에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외여행 하면 일단은 환전부터 필수인데 이거 요새는 환전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요? 네, 저 역시 이제는 진짜 환전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시중은행과 국내의 핀테크 업체들이 우리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앞다퉈서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환전 또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동전이 남아서 가져오면 맞아요. 이거를 원화로 바꾸는 게 꽤 어렵거든요. 네. 근데 동전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은행에서는 포인트를 충전한 뒤에 우리가 해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트래블 로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네. 일단 트래블 로그 실물 카드를 발급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머니 앱에서 포인트로 우리가 외화를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 현지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 어디에서든 이 카드로 현금처럼 해외 결제를 하면 되는 거인 거죠. 네. 특히나 요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다고 있는데 이게 환전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 발급이라는 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수수료를 내고 혜택을 더 많이 챙기는 신용카드 혹은 무료인 체크카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KB국민은행도 이달 초부터 해외 결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은행 앱 내에서 KB 월렛 포인트 통장, 내가 갖고 있는 국민은행의 통장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바코드로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건데요. 통장을 연결하는 거다 보니까 체크카드처럼 바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페이 앱에서도 포인트 충전한 다음에 우리가 해외 결제 가능합니다. 이 네이버 앱에서는요, 기본적으로는 N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를 설정해서 라인페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인페이를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용하실 때 특히 편리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역시 포인트, 머니를 충전하면 이거를 해외에서 바로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바로 환전할 필요 없이 해외에서 설정만 바꾸면 원화로 충전해 놓은 걸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확실히 편리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은행 가서 환전했어야 되는데 은행 안 가고 스마트폰 앱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충전을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가서 이제 스마트폰 이용하려면 인터넷 이용하려면 로밍을 해 갈까 아니면 유심을 살까 항상 고민이에요. 네. 이거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정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지도를 본다거나 맛집을 검색할 때에도 인터넷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거 유심칩을 사야 될까? 아니면 로밍 서비스를 연결해야 될까? 항상 고민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면요. 가성비를 생각을 한다면 좀 싸게 괜찮게 이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유심을 추천을 드리고요. 현지통신사의 유심. 그리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좀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로밍 서비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하려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체류를 하는 기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는 유심이 우리가 로밍 서비스의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GB의 데이터를 기준으로요. 유심칩을 사신다면 3,5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지만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을 한다면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유심칩을 끼우게 된다면 내가 이걸 갈아 끼워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쓰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로밍 같은 경우에는 나는 출장으로 해외를 가는 거다. 맞아요. 하신다면 번호가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출장이시라면 로밍 서비스, 단순히 짧은 여행을 가시는 거라면 유심칩을 이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휴가 중에도 혹시 뭐 거래처 전화를 받으셔야 되면 유심을 갈아 끼기보다는 로밍으로 네. 원래 그 번호 그대로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로밍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통신사에서 앞다퉈서 저희가 데이터 더 드릴게요. 라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유심이 싸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네. 프로모션을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동통신사들이 이번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좀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는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에 통신사들이 내놓는 로밍 프로모션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 한 2가지 정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족이나 친구랑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청년들에게 조금 더 우대를 해준다는 점, 이렇게 특징을 2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통신사별로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바로 로밍 요금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와 음성 통화 등이 무제한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네. 최저 요금제가 2만 원대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급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데이터의 속도가 늦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2만 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가족 등이랑 우리가 함께 이거를 쉐어, 공유도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KT의 요금제는 함께 온 요금제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요금은 한 18,700원 정도 1GB 기준이고요. 네. 특히나 118개국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SK텔레콤보다 조금 좋은 점이 SK텔레콤에서는 가족들만 공유가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KT에서는 친구들이랑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동료들이랑 가는 거라면 동료들이랑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 그 점이 특징이고요. LG U+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 요금제를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 요금제 대상인 청년들에게 50% 정도 로밍 할인을 해준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요새 그 이제 대학생들 여름방학이라서 배낭여행 많이 가는데 그분들은 이런 거 좀 참고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서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뭐 핸드폰 같은 거 잃어버린다거나 하면 그거 대비해서 이제 뭐 여행자 보험 가입하잖아요. 네. 공항에서도 바로 간편하게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좀 아까워요. 맞아요. 돈이 많으면 보험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여행자 보험 어떻게 할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여행자 보험이 항상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입을 아예 하지 않는 걸 결정을 하신다거나 가입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좀 무작정 저렴한 거를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설계사가 우리한테 손희애 씨 이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잘 안 읽어보고 그냥 가장 싼 거 가입해요. 그냥.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여행지의 특성도 좀 잘 고려를 하고요. 뭐 기간이나 혹은 나이의 상황들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휴대품을 잃어버렸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휴대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여행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유럽 여행에서 이 보험 특약을 넣는 게 좋겠죠. 왜요? 왜냐하면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좀 소매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면 일본보다는 이런 특약은 유럽 여행에서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 가는 국가의 특성이 어떠한지, 뭐 혹은 본인 자체가 뭐 여행 국가랑은 상관없이 좀 잘 잃어버린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이런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좀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최근에 뭐 여행자 보험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뭐 장단점이 있는지 좀 비교 좀 해주세요. 네네. 손해보험 업계에서 와 이런 특약까지 내놓는다고? 라고 생각이 되는 굉장히 신박한 특약들을 꽤 많이 내놨습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여행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입해주세요. 그럼 할인해드릴게요. 라고 2명 가입하면 5% 할인, 3명 이상이라면 10% 할인의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같은 여행 친구끼리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캐럿 손해보험에서는요. 페이코와 손해를
할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를 20% 일단 할인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페이코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10%를 오히려 캐시백 적립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좀 특장점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하나 손해보험에서는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아시아인들을 좀 무작정 공격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꽤 호응이 있었던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폭력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는다면 이 하나 손해보험에서는 변호사, 선임 이 보장을 특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허허. 네. 그리고 삼성화재에서는요, 이게 또 지연이 됐을 때 이것도 꽤나 피곤합니다. 네. 이 지연 시에는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을 좀 내걸어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항공편 지연되면 뭐 사실 거의 노숙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라운지를 이용하게 해준다. 요 보험에 가입하면. 맞습니다. 이런 거 잘 비교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공항 가서 제일 싼 거 가입했던 것 같은데 그쵸. 비교를 해보면서 가입을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월에 여행 가실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또 남아있다고 하는데 네. 비행기표를 일찍 발권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류 할증료 때문인데요. 유류 할증료. 네, 이 유류 할증료라는 거는 항공사가 이제 국제 유가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등락에 따라서 우리 항공료에서 플러스 조금 더 붙이는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다음 달 8월부터 이 국제 유류 할증료가 올라갑니다. 네, 얼마나 올라가느냐? 대한항공 기준으로는요, 14,000원에서 107,800원인 유류 할증료가 15,600원에서 114,400원까지 올라가고요. 네.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14,400원에서 84,000원인 유리 할증료가 16,900원에서 9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 며칠 만에 다음 달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유리 할증료를 더 내야 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예. 이 유리 할증료는 발권 자체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발권을 만약에 내가 실제로 여행이 떠나는 건 8월 이후라고 하더라도 발권을 지금 이달 하면. 7월 안에 하신다면 오르지 않은 비용을 내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정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나는 여행 일정에 변동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7월 안에 발권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유류 할증료 네. 잘 알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저희가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 운임에 붙는 이것이 오른다고 방금 설명했습니다. 항공사가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운임에 부과하는 요금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류 할증료, 2번 여행자 보험료, 3번 환전 수수료.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